개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이제 미래 비전을 볼 때 예.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가를 고민해서 이 프로그램을 정했는데 그래서 예. 세 가지 프로그램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생명공학, 예. 환경공학, 그리고 식품공학. 뭐 우리식으로 하면 전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세 가지 전공을 제공하고 있고요. 학교 슬로건이 좀 특별한데 네. Dare to think. 그래서 과감하게 생각하라. 이게 학교 슬로건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예. 뭐든지 어떤 챌린지에 직면하든지 과감하게 생각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그 모든 벽을 뚫고 나가라 하라는. 겐트 대학이라는 게 벨기에 수도가 이제 브뤼셀이잖아요. 네, 거기서 맞습니다. 한 50분 거리에 있는 겐트시에 있기 때문에 겐트대가 된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이 겐트대,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요, 유럽에 있는 명문대 캠퍼스는 겐트대가 유일하다, 처음이다. 심지어는 벨기에에서 뭐 겐트대학뿐만 아니라 벨기에에서 해외에 대한민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 나간 캠퍼스는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가 유일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벨기에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우리 글로벌 캠퍼스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벨기에가 이제 저희가 이 겐트 대학교를 사실은 제가 인천대학교 재직 시절에 이 유럽 대학을 유치를 해서 뭔가 그 인천대학교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시점에 이 조인트 캠퍼스를 만들면 학교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당시 총장님의 뜻이 계셔서 이 겐트 대학교를 초청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겐트 대학교를 가서 이제 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가 2008년도입니다. 그런데 벨기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인천이 이런 곳이다. 당시에는 이게 그냥 갯벌이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했는데 다행히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에 좀 가자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겐트대가 여기 오기로 결정을 해서 오게 됐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은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벨기에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겐트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외 캠퍼스가 저희 학교고요. 이제 또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어디에도 벨기에 대학이 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유일하게 벨기에 대학이 나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 벨기에 국왕내외가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주님께서 경제사절단을 데리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이 오실 때 겐트를 꼭 들리겠네요. 꼭 들립니다. 여기를. 아 그렇군요. 이 겐트 대학교가 대한민국 또 송도에 유치하는데 많은 또 거기서 산파 역할을 하셔서 지금 총장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겐트 대학교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 30위권의 이제 명문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교와 교육은 뭐 동일하게 한다면서요? 네, 어떻습니까? 글로벌 캠퍼스 교육 커리큘럼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저희가 여기가 나와 있는 글로벌 캠퍼스가 분교가 아닙니다. 저희는 확장 캠퍼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본교의 한 그 단과 대학이 혹은 학과가 이렇게 몇 개의 학과가 합쳐서 이게 해외로 나와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본교와 똑같습니다. 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졸업장도 똑같겠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학교 인가를 했지만 동시에 벨기에 정부 교육부에서도 과연 해외 이 학교가 섰을 때 본교의 그 교육 수준하고 똑같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저희가 기억이 나는데 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제 심사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심사단이 한 10명 이상 되는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3, 4일 동안 저희 막 감사 비슷하게 쭉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는
그 본교하고 똑같다 하고는 인증서를 줘서 예.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벨기에에서 관심 대학이겠어. 네, 유일한 캠퍼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질적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국가의 프라이드 자긍심까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학점을요. 장난하게 많이 들어야 된다는 하던데요. 이게 뭐 일반적인 학점보다 훨씬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그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이 240학점입니다. 일반 대학에 지금 한 140학점, 60학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네. 그렇게 됐고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교와 교육의 질이 같아야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그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좋은 표현인지 나쁜 표현인지 예.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붙은 별명이 예. 공부벌레들. 네. 그리고 저희 글로벌 캠퍼스 안에 그 여러 대학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예. 도서관이 있는데 예. 거기가 24시간 동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 내내 그 도서관을 꽉 채운 학생들, 예. 그 학생들의 대다수가 겐트대학교 학생들이라고 그 글로벌 재단 대표 이사님이 좀 농담 비슷하게 겐트대에서는 좀 전기 사용료를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군요. 실험과 실습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 특징이 그러니까 이론과 실습을 50대 50 비율로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예. 또 특징적인 것은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합니다. 1, 2학년 동안에는 많은 과목을 듣고 또 이해해서 예. 최종적으로 3학년이 돼서 각자 자기 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인턴십을 또 굉장히 강조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예. 것들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점을 240학점 듣고요. 실업 실습이 50% 하면은 엄청 따라가려면은 노 시간도 없고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입학해서요. 졸업하기 중도에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대학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사실 1학년 특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예. 학생들이 좀 탈락보다도 예. 진급을 못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진급률이 과거에는 정말 낮았습니다. 한 예. 6% 정도, 6에서 10%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진급률이 50% 정도는 그래요? 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진급률이 낮으니까 그런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학생들에게도 좀 미안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미안하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튜터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미 이렇게 상급반으로 올라간 그 선배 학생들에게 저희가 장학금을 제공해서 그 학생들이 야간에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이제 밤에도 막 그 건물이 바글바글합니다. 왜냐하면 그 1학년 학생들이 그 튜터링에 참여를 해서 선배들로부터 그 좀 모자랐던 본인들이 잘 몰랐던 그런 내용을 더 학습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진급률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튜터링 제도를 통해서 진급률이 50%가량 정도 네.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겐트대가 만만히 볼 게 아닌 게 가면 다 영어로 수업하고 다 수업도 많고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네, 아주 힘들죠. 사실 수학, 화학이 너무너무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과정을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한 생각으로 뚫고 위로 이제 그 진급한 학생들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봐도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처음에 입학할 때 보면은 좀 뭔가 여들여들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 어려운 걸 다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3, 4학년 학생들을 보면 너무 늠름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혹독한 겐트대 커리큘럼과 이 강의와 이런 걸 살아남고 끝까지 졸업한 학생들은요 대단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취업률이라든지 졸업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또 취업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준 됩니까? 저희 취업률이 예. 92.8%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이걸 제가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 번은 저희 그 직원 선생님들이 예.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그 졸업자들의 그 취업률을 찾아봤는데 예. 한 75%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92.8%. 그거는 결국은 거의 모든 졸업생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하는 건데, 대학원 같은 경우도 그 대체로 보니까 유럽에 있는 대학원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유수한 대학원에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전부 입학을 하고요. 예. 회사도 글로벌 기업에 이제 원하는 기업에 다들 들어가는데 이제 나중에 좀 들어보면은 특히 제가 그 글로벌 기업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들어보면은 무슨 겐트대 학생들은 대학 학부 졸업했는데 대학원 졸업한 학생들만큼 실무 능력이 뛰어나네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영어를 너무 잘해서 이거 그냥 우리가 이게 뭐 막 들어온 직원인데도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해외에 뭐 영업하고 사업하는데 이 아이들을 최전선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도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기쁩니다. 힘든 만큼 졸업하면은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 졸업생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그 들어가기는 쉽습니까? 들어가기는 조금 문호는 개방되는데 졸업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 있던데, 뭐 수능을 뭐 안 본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언어 외국어 배울 때 독일어는 처음에 배울 때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쉽다. 그다음에 프랑스어는 처음에 배울 땐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어렵다. 잘 아시겠네요. 프랑스어 잘 아시니까. 조금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과정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어 같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쉽게 들어올 수 있군요. 넓게 문호가 개방돼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점수 필요 없고요. 저희 학교에 들어오려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학 시험을 보는데 화학과 수학 두 과목만 시험을 보면 됩니다. 화학, 수학. 네, 왜냐하면 공대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화학과 수학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그 입학 시험을 볼 때 학교에 와서 뭐 이렇게 문제 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고요. 또 1년 내내 언제든지 학생이 원할 때 시험을 치를 수가 있고요. 또 장소도 뭐 집에서건 아니면 뭐 야외에서건 어디서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시험 점수도 만약에 입학에 필요한 점수가 안 됐잖아요. 그럼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험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학에 필요한 점수가 되면은 그 학생들은 무조건 입학 그 사정에 들어가게 되는 학생이 돼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교장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추천으로 입학이 가능하군요.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그 사정을 해서 받아들입니다. 문호는 개방돼 있고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졸업은 버티기는 쉽지가 않고, 졸업하면은 취업이라든지 잘 될 수 있는 대학 겐트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장님, 우리가 이제 연구 중심 대학,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협업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산학 연계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짤막하게. 그러니까 대학이 왜 그 교육, 연구, 그다음에 사회 섬김, 사회 봉사가 이제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사회 섬김은 교육과 연구가 뒷받침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인천 송도 주변에 있는 여러 뭐 바이오, 제약 이런 회사에 그런 인재를 보내준다거나 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연구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라든가 그다음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혹은 뭐 강화 혹은 옹진군청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하고도 밀접하게 서로 논의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다양한데 아마 시간상 그걸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실 이 얘기를 일일이 지금 보니까 연구 중심 대학, 또 산업 분야 연계하고 지금 보니까 하는 게 많아요. 지금 이 겐트대학교가 해조류 바이오섬유 공동개발 연구소도 설립을 했고요. 또 마린 유겐트 코리아 개소도 하는 얘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자세한 얘기 총장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겐트대 총장으로서
한 말씀 듣고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항상 그 알렉산더 훔볼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하신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학은 인류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미리 맛보게 하는 소우주와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 겐트 대학교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해서 세상을 좀 더 변화시키고 또 사회와 손잡고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저희 취지에 좀 동감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시민 여러분들 같이 저희와 함께 그 겐트호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장님 아침 일찍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앤피플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 한태준 총장과 함께했습니다.